안녕하세요. 초록색 갈피입니다.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운 준비하는 미래.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을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의 성질은 한 번 만들어진 후에는 비록 깨질지언정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크기, 모양, 재질, 경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릇이 있는 반면 아름답고 섬세하게 세공되었지만 쉽게 깨지는 유리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명분의 식사를 담을 크기의 대선만한 그릇이 있고 또 간장종지로 쓰일 법한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 즉 천성과 천명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본성이자 본질인 것이지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과 형제들, 타고난 외모와 성격 등을 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지요. 이제 운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은 바로 그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크다 작다, 단단하다 무르다 등의 개념은 명의 영역이고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운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땅에서 태어나 일정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25세에 취업을 하고 31세에 결혼을 하고 35세에 이직을 하는 인생살이가 바로 운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명과 운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의지에 굴러가는 수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학에서도 명과 운의 균형과 조화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명과 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바퀴의 크기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다면 수레가 잘 굴러갈 리가 없겠지요.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 그런데 타고난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큰 그릇은 쓸모는 많으나 옮기기가 어렵고 작은 그릇은 옮기기는 쉬우나 쓰임새가 적지요. 그리고 모양이 예쁜 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상대성의 논리로 살펴보세요.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 즉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라는 운명학의 가르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명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의 작용이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은 좋으나 명이 좋지 않은 사람과 명은 좋으나 운이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명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구분이 없고 운 역시 누구에게나 좋고 나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인지라 그냥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보여주는 삶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타고난 그릇이 작고 격이 낮은 사람이 매우 운이 좋은 경우와 타고난 그릇과 격이 뛰어남에도
가장 좋지 않은 운을 만난 경우를 비교하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후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전자보다 우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작은 가게의 주인이 소위 대박이 나서 매일 돈을 쓸어 담는 경우와 연간 매출액 1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중견기업의 사장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운명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답니다.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운명학에서 인연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운 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도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당신의 그릇이 채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그릇을 넓힐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운의 원리,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운다. 부자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축적한 운명학적 데이터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 당신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돈은 사회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2.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3.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귀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 라는 말로 제게 세상살이의 어목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운의 원리,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